와,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그쵸? 아니 뭐 하루에도 그냥 뭐 사이드카가 그냥 뭐 밥 먹듯이 막 발동이 되니까 진짜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코스피 차트부터 좀 볼까요? 6800선을 일단 버텼죠. 그쵸? 오늘 장중에 6730포인트까지 빠졌었구나. 일단은 조금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크게 뭐 높여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6600포인트긴 하니까. 또 실수로 껐네 또. 에이. 어차피 되돌아와야 되니까 뭐 다시 키면 되죠 뭐. 네. 자, 일단은 진짜 살벌하네요. 하루에도 뭐 등락이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지금 참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고점은 계속 지금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언제 좀 진정이 되려나? 저점도 같이 낮아지니까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점점 좁아지긴 하니까. 그거는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럼 최종적으로 요 23만 8천 원 선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이제 포인트로 계속 잡아놓고 봐야겠죠.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의 반복 흐름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최근 들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별반 다를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해요. 너무 뭐 살벌한 시장이니까요. 진짜 이 등락폭을 보세요. 이 등락폭을. 삼성전자가 진짜 이런 등락폭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주봉상 지금 21선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정말 그냥 지금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것이냐, 이것도 사실상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죠? 야, 이 이격도를 보세요. 지금 이 61선과의 이격도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이게 사실 이제 올라갔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매물대 보세요. 매물대 이 탄탄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뭐 붕괴되는 속도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뭐 일봉으로 바꿔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물론 이제 뭐 수량만 놓고 보면은 뭐 많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비율 자체가 뭐 크질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탄탄하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매물대는 뭔데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여기에서 매수를 해놓고 아직까지도 던지지 않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신용 쓰신 분들. 사실상 신용 탈탈탈탈 또 털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또 팔았죠. 외인기관들. 여기 또 팔았어요. 어찌됐건 뭐 이틀 동안 또 이제 올라왔고 이 기간 동안에 샀으니까 오늘 이제 또 팔았으면은 어제 말씀드린 그 메커니즘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은 팔아가지고 또 이제 인버스로 그냥 넣어버리면 얜 두 배인데 그죠? 여기 보세요 거래량 여기 이런 상황이에요.
넣었다 뺐다 잘하면 수익 극대화될 수 있다니까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걸요? 시장 상황 잘 분석해서 정말 이 어떤 타점 분석이나 흐름 분석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레버리지 넣어놓으면은 어찌됐건 삼성전자 본주 올라갈 때 두 배니까 차익 실현하고 또 얘 빠지면은 인버스 넣어가지고 또 두 배 차익 실현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근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그죠? 적절할 때 레버리지 잘 들어가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을 한번 말씀을 또 어제 드렸던 겁니다. 잘 활용을 하면 좋기는 한데 이게 너무 지금 무분별하니까 지금 금융 당국에서도 회의를 한다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F4 회의. 뭐 꽃보다 남자예요? 뭐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대책이 나올 건지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제 자료를 채널에 올려드리는데 그냥 문득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설문, 익명으로. 도움이 좀 되시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대부분 또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냥 뭐 더 하던 대로 그냥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이라도 도움이 안 되시면은 공유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TSMC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제 자료화 시켜서 올려드렸습니다. 이번에 2나노 공정에서 매출이 조금 이제 또 발생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 한 3% 정도 이제 발생이 이제 된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2나노 3% 정도 새롭게 발생이 됐더라고요. 관련 매출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점점 이제 미세 공정에 대한 기술력이 점점 TSMC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7나노 이하 첨단 공정 매출 비중이 74%. 대단한 건 뭐 인정을 해야겠죠. 그죠?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공정 기술력 역시도 좀 빠르게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4나노 공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수주가 뭐 완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또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채널에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채널에 입장 안 하신 분들께서는 꼭 채널에 입장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응원과 사랑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 영상 아래쪽에 이제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자유롭게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을 기망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 이름을 걸고 뭐 저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상 아래쪽에 당당하게 제가 링크를 걸어 놓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니까 그냥 편하게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가 분석에 의미가 있나 싶어요. 지금 뭐 시장 상황이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석에 의미가 있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 위쪽에 30만 원 위쪽에 이제 입성하신 분들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힘을 내야겠죠. 저점을 그냥 한번 이어볼까요? 뭐 그냥 저점을 이렇게 이어본다라고 했을 때 뭐 여전히 좀 열려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뭐 이렇게 이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이제 121선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최대 하락 23만 8천 원 여기에서 사실상 잠기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때 이제 수급을 한번 봐야겠죠. 적극적으로 이제 외인 기관이 담을 것이냐. 그러려면은 사실상 이제 이 ETF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한 개선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은 게 아니라 필요해요.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건. 너무 이 어지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또 짚어 드려야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CPI 발표 이후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있었는데 일단은 이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제조업 활동은 좋았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회복 신호인데 반대로 이제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좋지 못했어요. 예상치보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가 부분은 둔화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CPI와 PPI를 놓고만 보면 증시에는 사실상 조금 이제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또 문제가 됐어요. 갑자기 그냥 저녁에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여기다가 제가 해놓긴 했는데 이거 갑자기 어제 오후에 또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글로벌 반도체 부품사 납품 가격 담합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뭐 검찰의 소식이 어제 또 속보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리를 좀 했는데 검찰이 글로벌 반도체 부품사 세 곳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대요. 납품 가격 담합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비싸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일부 반도체 부품의 납품 가격을 서로 담합한 의혹. 그래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해외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업체 간의 가격 협의,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 관련 자료 확보해서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뭐 삼전 닉스가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입은 구매자 성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반도체 쪽 부품 업체가 삼전 닉스에게 이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삼전 닉스는 구매자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삼전 닉스는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죠? 얘네가 이제 그 담합해서 얘네한테 비싸게 팔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검찰이 삼전 닉스를 위해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얘네가 만약 진짜 담합했으면은 오히려 삼전 닉스의 수익성이 이제 떨어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게 분명한 거니까 이거는 삼전 닉스에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냥 자료화 시킨 겁니다. 자, TSMC 실적 발표 잠시 보여드렸었는데 역시 뭐 시장 기대를 상회했습니다. 매출 402억 달러, 순이익률 55.6%. 수익성 지표 역시도 뭐 개선됐다. 모든 수익성 지표가 개선됐대요. 사상 최고. 그죠? 영업이익률도 예상치 60%를 돌파했고 0.3% 그리고 순이익률 0.6% 상회했습니다. 역시 뭐 AI 제품 비중 확대, 고마진 구조 강화 뭐 여기에 대한 수혜가 되겠죠. 웨이퍼 출하량도 증가했다라는 것은 뭐 역시나 이제 그만큼 칩 생산이 많아졌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전분기 대비 3.9%, 전년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건 역시 이제 미세 공정이죠. 네, 2나노가 이제 실적이 발생됐다. 이게 이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출 발생이 시작했다라는 거죠. 벌써.
미세 공정. 점점 이제 미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느껴지네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부지런히 지금 또 이 미세 공정에 있어서도 쫓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거는 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왔으면 이제 쇼크 났던 건데 기대 상회했으니까 사실상 이제 다행인 겁니다, 이거는. ETF 개선되면은 뭐 내용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냥 본주 고점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한 다음에 ETF 딱 출시하니까 그냥 주가 하락할 때 인버스 태워서 차익 실현하고 또 이제 반등 나올 시점에 들어가서 레버리지에 태워서 2배 차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지금 그런 시장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또 이 삼전 닉스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망치는 결과가 된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 거죠.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알고 싶어서 투표를 좀 한번 올려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의견인 것 같기는 해요. 익명으로 제가 투표 진행을 했는데 확인은 그래도 많이 하셨는데 참여는 60분 정도 하셨어요. 보니까 이제 역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주 쪽 의견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노동계 편이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적정선에서 이게 잘 조율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쵸? 또 열심히 또 생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또 기업이 성장을 또 하는 거고 주주들도 또 투자해서 또 힘들 때 버티고 잘 될 때 또 웃으면서 배당도 받고 뭐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게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막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막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너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면 또 논란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쪽이기는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실상 이 투자를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AI 시대의 뭐 새로운 승부처, AI의 핵심 비용은 뭐 인건비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넘어갈게요. 오늘 사실 뭐 이 내용보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제 이 반도체 섹터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 증시가 많이 꼬꾸라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또 중국의 CXMT 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또 중요한 핵심 내용들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야, 이 뭐 자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CXMT 이 창신 매물이죠. 우리는 삼성 SK 수준이다. 아주 자신감 있는 언급이죠. 우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수준의 디램을 만들 수 있다. 자, 근데 기술 격차를 뭐 상당 부분 좁힌 것은 사실이나 이제 최신으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 DDR5, DDR5X 요거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뭐 6로 갈 거고 7으로 갈 건데. 그리고 이제 HBM 지금 뭐 5세대가 아니라 이제 뭐 6세대 HBM 4죠. 그리고 이제 7세대 이렇게 가잖아요. 4, 2. 그죠? 그리고 이제 또 5세 저기 뭐야 8세대니까 HBM
탑5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는 아직 못 따라온다는 게 현실이라니까요. 해야 될 게 많은데요. 해야 될 게 수율 챙겨야죠. 안전성 챙겨야죠. 그리고 또 대량 양산할 능력. 물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 정부에서 막 돈 풀고 막 그래 버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게 딱 2차 전지에서 우리가 한번 또 경험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 AI 반도체는 이게 중요해요. 고객사 인증. 고객사에서 인증을 안 해버리면 애초에 공급을 못 한다니까요. 계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격차는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동등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상 지금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IPO 준비하는데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아이 저희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국 메모리한테 과연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냐?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오히려 메모리 업황의 호조를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CXMT가 이 중국의 또 이 텐센트라고 하는 기업과 장기 계약을 또 맺었어요. 5년간에. 그리고 이제 애플이 또 뭐 얘네 디램 가져다 쓰겠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또 테스트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만큼 지금 메모리 수요가 너무나 강하고 지금 공급 자체는 뭐 너무 부족한 상황이니까 지금 기술력이 아직까지 벌어져 있는 중국의 메모리도 엄청나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차라리 맞는 해석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엔스로픽도 이제 IPO, 자금 조달, 뭐 이런 것들, 어찌됐건 지금 또 이런 상장 추진을 다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그, 얼마 전에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냥 예상했는데, 스페이스X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횡보할 거다. 근데 요 모습 그대로 나오잖아요. 너무 IPO 하면은, 이 자금들이 자꾸 이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이해는 갑니다만 적당히 이제 수익 주면 그냥 빨리 수익 실현하고 내려오고 횡보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공략해도 돼요. 스페이스X 제가 차트를 굳이 열어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뭐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돼요. 지금 딱 그냥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차트가. 이거 다 예상해드렸는데 이거. 자, 뭐 어찌됐건 엔스로픽도 지금 IPO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자금 조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기업 가치가 약 1조 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또 역시나 뭐 1,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시가총액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야,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지금 1,500조 원이 좀 안 되는데? 오, 얘네보다 높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CXMT IPO 뭐 중국 디램의 강자다, 뭐 상장 본격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찌됐건 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역시나 뭐 메모리 업종 밸류에이션. 그만큼 이제 메모리가 뭐 부족하다, 뭐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AI 메모리 시장 투자자 관심은 뭐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그만큼 뭐 디램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그쵸?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런 부분들,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걸 더 크게 봐요. 시장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이거를 좀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이게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이 AI 인프라 급락 이거를 또 이야기를 했어요. 코어 위브 했지.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반론을 한 거예요. 반론을. 보게 되면은 이 메모리 가격
일찍 검토를 하겠다라고 어제 저녁에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야, 메모리 가격 고점에 도달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미국 증시도 이 기술주들 개박살 났죠, 진짜. 볼게요. 샌디스크, 마이크론. 뭐 이렇게 한번 보면 되지 뭐. AMD, 인텔. 그나마 이거 선방하고 마무리한 거예요. 그나마 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얘네 막 12%막 10%막 이렇게 빠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나마 조금 회복하고 마무리가 된 건데 어제 이랬어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노이즈 현상이 또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또 여기 뭐래요? 과도한 해석이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우려를 과도하게 막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론을 딱 제기를 했어요. 아니, 리스크 관리일 뿐인 건데, 뭘 업황 악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이다. 실제 가격 하락을 예상한 게 아니라, 아니, 리스크 관리는 사실상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쵸? 실제 뭐 그걸 거래를 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검토 초기 단계일 뿐인 거다. 위험 관리. 이거는 뭐 사실상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메모리 가격 급락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죠, 이게 팩트.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 업체들은 어찌됐건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는 이런 전략이잖아요. 가격의 하한선을 방어하고, 그죠? 변동성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물론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보다 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설령 가격이 일부 하락한다 한들 수요 증가 효과로 이어진다. 더 많은 아니 가격이 일부 하락하면 아니 더 많은 기업이 더 투자하겠죠. 그리고 더 기존의 빅테크들도 메모리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싸지면은 더 확보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축 비용 감소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규모 작은 기업들도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생길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수요 증가 효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노이즈 현상들이 또 있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뭐 다 이야기하려면은 뭐 사실상 뭐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멘탈을 잘 잡고 가는 것이 사실상 뭐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실적, 이 실적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변동성이 뭐 워낙 강해서 참 하루하루 네, 분위기가 오락가락 하는데 야, 참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뭐 한 개 분기 만에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어찌됐건 지금 뭐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뭐 이런 명확한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뭐 저점이 좀 높아지면 좋을 텐데 이렇게 높아지면은 차라리 좋을 텐데 저점도 어떻게 보면 좀 같이 낮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우하향 추세라서 그래도 최종적으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주말 3일 연휴잖아요. 또 오랜만에 3일 연휴인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또 오늘
다 반등하는 거 아니에요? 모조리? 미국 시장 반등하고 내일 미국 증시 또 반등하고 내일 또 일본장 대만, 중국 다 반등하고 또 우리만 또 휴장 해가지고 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즐거운 연휴 그래도 보내시고 또 다음 주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일 연휴 동안에도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채널에 다 공지해드리고 또 자료로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